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약업계, 특히 노보 노디스크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좀 해볼까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 관세나 약가 문제 이런 우려들이 좀 있었잖아요. 그런데도 특정 제약주들이 다시 좀 주목받을 수 있다.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. 네, 맞아요. 특히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회사가 바로 그 오젬픽, 위고비로 유명한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인데요. 아, 그렇죠. 한때 정말 시장의 사랑을 듬뿍 받다가 좀 주춤했었죠. 그러다 보니 이 회사가 이제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그런 분석이 나와서 상당히 흥미롭습니다. 맞아요. 그 타락천사, 영어로는 fallen angel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과거 영광은 뒤로 하고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시 비상할 준비를 한다. 이런 의미겠죠? 그렇죠. 뭔가 잠재력이 아직 남아있다 이런 뉘앙스죠. 자, 그러면 왜 지금 이 시점에 노보노디스크가 다시 부각되는지 그 배경과 전망을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우선 딱 눈에 띄는 소식이 HSBC 분석가의 투자 의견 상향 조정 이거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HSBC의 라제시 쿠마르 분석가가 기존에는 보유, 그러니까 홀드 의견이었는데 이걸 매수, 바이로 2단계나 올렸어요. 와, 2단계나요? 꽤 파격적인데요? 네,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죠. 그냥 좋게 본다 정도가 아니라 이건 사야 한다, 이런 의견이니까요. 그 핵심 근거로 제시된 게 바로 차세대 포트폴리오에서의 경쟁력 향상입니다. 차세대 포트폴리오요? 구체적으로 어떤 약물들을 말하는 걸까요? 예전에 좀 투자자들한테 실망을 줬던 약도 포함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? 아, 네, 그 부분이 중요해요. 예전에 좀 기대에 못 미쳤던 비만당뇨 복합제 후보, 카그리세마, 이런 약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. 카그리세마요? 네, 과거에는 임상 데이터 해석이나 시장 기대치 설정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, 이런 평가였는데 최근 분석에서는 이 신약 후보 물질들이 특정 환자군에서는 기존 약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작용 기전으로 차별화된 가치를 줄 수 있다. 이런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거죠. 아하, 그러니까 단순히 신약 파이프라인 개수가 많다 이게 아니라 그 약들의 질적인 경쟁력이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군요. 정확합니다. 게다가 여러 신약들이 지금 임상시험 막바지 단계에 있거든요. 그러니까 곧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. 이 점도 중요하고요. 그런데 이 회사가 타락천사라고 불릴 정도로 주가가 엄청 떨어졌었잖아요. 2024년 중반 고점 대비해서 거의 60% 가까이 빠졌다고 하던데요. 네, 맞아요. 정말 큰 폭의 조정이었죠. 그렇게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시점이 매력적인 진입 시점이라고 보는 이유, 구체적으로 뭘까요? 단순히 신약 기대감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.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. 뭐랄까,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봐야 하는데요. 현재 노보노디스크 주가를 보면 향후 1년 동안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주당 순이익, EPS라고 하죠. 네, EPS. 그 EPS의 14배 미만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요. 14배 미만이요? 네. 분석가는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라면 회사가 가진 그 차세대 파이프라인 잠재력이나 또 경영진의 비용 절감 노력, 그리고 시장에서의 어떤 강력한 위치,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충분한 안전마진이 확보된다,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. 아, 안전마진. 워렌 버핏이 되게 강조하는 개념이잖아요. 현재 주가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보다 충분히 싸서 혹시 예상 못한 악재가 터져도 손실 위험은 좀 제한적이다.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? 네, 정확합니다. 이게 바로 그 타락천사 투자 관점의 핵심이겠군요. 그렇죠. 주가는 많이 떨어졌지만 그 안에 숨겨진 성장 가능성이나 가치를 보면 지금 가격이 매력적일 수 있다, 이거죠. 네. 그래서 이런 판단을 바탕으로 HSBC가 덴마크 코펜하겐 증시에 상장된 주식 기준으로 목표 주가를 기존 355크로네에서 445크로네로 꽤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. 와, 355에서 445면 상승 여력이 상당한데요? 네, 현재 주가 대비해서 한 20% 이상 오를 수 있다, 이렇게 본 거죠. 와, 구체적인 수치랑 안전마진 개념까지 같이 들으니까 훨씬 설득력이 있네요. 게다가 지금 시장 판도를 바꿀 만한 또 다른 기대 요인이 있잖아요. 네, 어떤 거죠? 바로 그 주사제인 위고비. 이걸 먹는 약, 그러니까 경구약 형태로 개발 중이고 곧 승인될 수도 있다. 이런 전망이에요. 이게 현실화되면 정말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아, 맞습니다. 그거 정말 중요하죠. 이게 노보노디스크의 또 다른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어요.
이 약들이 대부분 GLP-1이라는 호르몬에 작용해서 혈당 조절하고 식욕 억제하는 기전인데 지금까지는 주사제가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. 그렇죠. 주사 맞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. 맞아요. 그런데 만약에 경구용, 그러니까 먹는 약 형태의 위고비가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딱 승인까지 받는다. 그러면 이 복용 편의성 측면에서 이건 뭐 혁신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. 확실히 그렇겠네요. 주사제 사용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장벽, 또 물리적인 장벽이 확 낮아지면서 새로운 환자층을 정말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생기는 거죠. 치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. 하긴 뭐 주사 맞는 거랑 약 먹는 거는 정말 큰 차이니까요. 특히 이거 장기적으로 써야 하는 만성질환 치료제면 그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 경구용 위고비 승인 가능성,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되고 있나요? 지금 임상 3상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. 시장에서는 꽤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. 물론 뭐 최종 결과랑 규제 당국 승인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요. 네, 지켜봐야죠. 근데 만약 성공한다면 이건 노보 노디스크 성장 스토리에 아주 강력한 추진력을 더해줄 겁니다. 그리고 이 외에도 몇몇 다른 중요한 임상시험 결과들이 앞으로 몇 달 안에 또 발표될 예정이라서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좀 미리 반영될 가능성도 있고요. 알겠습니다. 들어보니까 노보노디스크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 면에서 커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네요. 하지만 이 시장에는 정말 막강한 경쟁자가 딱 버티고 있잖아요. 그렇죠. 일라이112. 네, 바로 마운자로란 젯바운드를 앞세운 미국 회사 일라이 릴리. 릴리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떤가요? 노보노디스크는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데 릴리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. 그게 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. HSBC는 일라이112에 대해서는 기존의 보유, 홀드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. 릴리는 보유군요. 네, 그런데 동시에 목표 주가는 기존 700달러에서 800달러로 또 올렸어요. 의견은 보유인데 목표가는 올렸다.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? 릴리도 좋긴 한데 지금 시점에서는 노보노디스크의 상승 잠재력이 더 매력적이다. 뭐 이런 건가요? 그렇죠.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. 목표가를 올린 이유는 릴리가 지금 개발 중인 경구용 체중 감량 실험 약물, 그러니까 먹는 GLP-1 유사체 오르포글리프론이라고 있거든요. 오르포글리프론. 네. 이 약의 잠재적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예상 최고 매출액 전망치를 올렸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릴리 역시 혁신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, 이걸 인정한 거죠. 그렇군요. 월가에서는 보통 릴리가 노보보다 더 강력하고 다각화된 파이프라인을 가졌다고 평가해왔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 점이 바로 핵심적인 비교 포인트입니다. 전통적으로 시장은 일라일리의 파이프라인을 더 높게 평가해 왔어요. 왜 그렇죠? 릴리는 이 비만, 당뇨 치료제 외에도 뭐 알츠하이머 치료제 후보, 도난의 마비라든지 다른 여러 질환 영역에서 블록버스터급 잠재력을 가진 신약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.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군요. 네, 이런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는 특정 약물이 실패하거나 뭐 경쟁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특정 규제가 바뀌었을 때 그 위험을 분산시켜준다는 장점이 있죠.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투자처로 여겨졌던 거고요. 반면에 노보노디스크는 GLP-1 계열, 그 비만, 당뇨 치료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고요. 정확합니다. 약간 한 바구니에 달걀을 많이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그런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. 노보노디스크의 성공은 그냥 GLP-1 시장의 성공과 거의 똑같다, 이렇게 봤었죠. 하지만 최근의 평가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. 아까 말씀드린 그 차세대 파이프라인 경쟁력 강화, 특히 경구용 위고비 같은 혁신적인 제품 출시 가능성이 현실화된다면 이 집중된 포트폴리오가 오히려 어마어마한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다.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. 집중된 만큼 한 번 터지면 더 크게 갈 수 있다. 네, 그런 거죠. 릴리와 노보의 경쟁을 뭐랄까 마라톤에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마라톤이요? 네. 릴리는 여러 구간에서 꾸준히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달리는 스타일이라면 노보는 특정 핵심 구간, 즉 비만 당뇨 시장에서 폭발적인 스퍼트를 준비하면서 역전을 노리는 뭐 그런 전략인 셈이죠. 와, 비유가 재밌네요. 누가 먼저 그리고 더 크게 결승선에 도착할지는 아직은 뭐 단정하기 어렵습니다. 흥미롭네요. 결국 릴리의 그 안정성이냐 아니면 노보의 집중을 통한 폭발력이냐 이걸 두고 시장의 평가가 움직이는 거군요. 특히 그 경구용 치료제 같은 기술 혁신이 이 경쟁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지켜보는 게 아주 중요하겠어요. 맞습니다. 기술 혁신이 시장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, 기존 강자들의 아성을 더 단단하게 만들지,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어낼지 주목해야 합니다.
자, 그럼 이제 개별 기업 이야기를 조금 넘어서 제약산업 전반의 분위기는 어떤지 좀 살펴보죠. 최근 며칠 사이에 제약주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다는 분석이 있던데요.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? 네, 그동안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던 큰 불확실성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좀 해소될 기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. 불확실성 해소 요인이요? 네, 첫 번째는 바로 그 의약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우려가 좀 완화됐다는 점이에요.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했던 그 100% 수준의 고율 관세요. 네, 그거 걱정이 많았죠. 그게 모든 수입 의약품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미국 안에 생산 시설이 없이 해외에서 생산된 브랜드나 특허 의약품에만 해당될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범위가 좀 좁혀졌어요. 아, 그러니까 미국 땅에 공장을 짓거나 이미 운영 중인 글로벌 제약사들은 최악의 관세 폭탄 시나리오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다. 이런 기대감이군요. 노보노디스크나 릴리 같은 회사들도 미국 내 생산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죠. 그렇습니다. 이미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또 짓고 있거든요. 그래서 관세 리스크가 뭐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 영향이 좀 제한적일 수 있겠다. 이런 안도감이 시장에 퍼진 거죠. 네. 한 투자은행, 제프리스 분석가들은 이걸 두고 제약업계에 비친 트럼프 터널 끝의 빛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. 터널 끝에 빛이라. 와, 표현이 인상적이네요. 그만큼 압박감이 상당했다는 거군요. 그렇죠. 관세 문제 말고 또 다른 긍정적인 요인은 뭐였나요? 약가 문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. 네, 바로 화이자와 트럼프 행정부 간의 약가 관련 합의 소식입니다. 화이자가 정부 웹사이트 같은 걸 통해서 소비자한테 직접 더 낮은 가격으로 약을 공급하는 그런 몇 가지 양보 조치를 취하기로 한 건데요. 네. 여기서 시장이 주목한 건 이 합의 내용이 화이자의 재무 상태에 뭐 심각한 타격을 주진 않을 거다. 이런 분석이 나왔다는 점이에요. 아, 그러니까 제약사가 어느 정도 가격 인하 압박에 협조하면서도 수익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. 이런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본 거군요. 네, 그런 셈이죠. 물론 뭐 개별 회사나 약품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정부랑 협상을 통해서 약가 문제를 일정 부분 좀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해결할 수도 있겠다.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. 그렇군요. 이게 약가이나 압력에 대한 제약업계 전반의 우려를 다소 좀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고 투자 심리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. 정리해보면 가장 큰 두 가지 걱정거리였던 관세랑 약가 문제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은 좀 피할 수 있겠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제약업계 전반에 좀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 말씀이시네요. 네, 맞습니다. 불확실성이 조금씩 거치면서 투자자들이 다시 이 섹터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군요. 네. 물론 뭐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고 규제 환경 변화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요. 적어도 시장을 짓누르던 어떤 극단적인 비관론에서는 좀 벗어나는 분위기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노보노디스크라는 이 타락천사의 재개 가능성부터 시작해서 경쟁사인 일라일일로와의 역학관계 그리고 제약산업 전반을 둘러싼 거시적인 환경 변화까지 아주 폭넓게 짚어봤습니다. 네. 한때 위기를 겪었던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또 변화된 환경 속에서 다시 도약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점, 그리고 산업 전체를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에도 좀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,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. 네, 특히 노보노디스크 사례는 단순히 주가가 싸다 이것만 볼 게 아니라 그 차세대 파이프라인의 실제 경쟁력이 어떤지 또 경구용 치료제 같은 혁신이 가져올 파급력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현재 가치 평가 수준이 이런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이걸 아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. 그렇죠. 타락천사의 날개가 다시 펼쳐질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가늠하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이죠. 물론 끊임없이 혁신하면서 앞서 나가는 일라일릴리라는 강력한 경쟁자의 존재 역시 이 시장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고요. 맞습니다. 이 두 거인의 경쟁이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. 맞아요. 특정 기업의 주가 전망을 넘어서 이 기술 개발 경쟁의 최전선, 또 변화하는 규제 환경의 흐름, 그리고 정말 치열한 시장 점유율성까지 입체적으로 봐야 전체 그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. 네. 특히 이 비만하고 당뇨병 치료제 시장은 그 성장 속도만큼이나 변화의 속도도 정말 빠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아주 역동적인 시장입니다. 자,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더 깊이 고민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비만 및 당뇨병 치료제 시장의 성장은 뭐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. 여기서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이것입니다. 네.
과연 경구용 치료제 출시와 같은 기술 혁신이 현재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리가 거의 양분하고 있는 이 시장의 경쟁 구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가질까요? 아니면 오히려 이들 기존 강자들이 기술 혁신을 통해서 후발주자들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면서 자신들의 아성을 더 공고히 하는 결과로 이어질까요?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. 네. 복용 편의성 개선이라는 혁신이 시장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지 아니면 그냥 선두 기업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또 다른 무기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과정에서 이 시장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. 기술 혁신이 시장 재편의 기회가 될지 아니면 기존 질서 강화의 도구가 될지 정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. 오늘 귀한 분석과 통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